네,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 부동산의 정석 정준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확인하셔야 될 부분 중에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 표제부, 그리고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각 표제부, 갑구, 을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표시하는지 그 표시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그 표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꼭 체크하셔야 될 중요 체크 포인트,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지난번에 시작 말씀드렸던 이 등기부등본하고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 이 두 가지 서류들은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못 보셨던 분들은 그거 한번 꼭 찾아서 보시고요. 또 오늘 또 이 내용도 같이 꼭 참조하셔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은 왜 확인을 해야 될까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건축물 대장이 확인했을 때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건축물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적절하게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떼서 보는 그런 이유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건축물 대장은 어디서 제가 발급을 받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정부24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각 행정관청,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편한 방법들을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표시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경우는 우측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건물은 물론 이 매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점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먼저 이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대지의 소재지입니다. 위치가 어딘지, 지번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요즘은 이제 도로명 주소도 같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또 이 건축물 대장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유 부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용도 부분이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 면적 부분입니다.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명의자, 소유자의 이름과 그리고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현 주소지가 표시가 되고요. 이것들을 건축물 대장 한 장만 떼봐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용도라든가 면적이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용도 부분은 앞으로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뒤쪽 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앞쪽 면과 똑같이 주소지나 지번이나 이 도로 호칭이 명칭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확인하실 부분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이 변동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변동사항 부분은 뭐냐면 이 건축물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표시 내용입니다. 표시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변동 1이라든가 뭐 건축이 신축 허가로 이렇게 건축이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 승인이 몇 월 며칠 날 났다 이런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변동 내용, 또 뭐 구의 명칭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변동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표시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저희가 첫 번째 봤을 때 그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색 블랭크가 돼서 표시가 됐던 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반 건축이 있다는 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변동사항에는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위반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위반 내용은 무단 증축입니다. 8층 부분을 주거 부분을 무단 증축을 했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됐으니까 건축물 대장만 떼봐도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이 용도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기에 말씀드렸을 때 이 건축물 대장을 떼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인 건축물인지, 아니면 두 번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용도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고지가 됩니다. 일종의 벌금이죠. 벌금 형태로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계속 매해 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5년간 이행강제금을 내다 보면 그걸 합법적인 부분으로 좀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2019년 4월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분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아예 없어졌고요. 계속 이 건축물이 불법적인 부분을 없앨 때까지, 수정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요. 심지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그게 계속 시정이 안 될 때는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건축물을 매수하실 때, 구입하실 때 꼭 이 건축물 대장을 떼보셔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셔서 이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관청에서 이미 불법 건축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하고 용도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이 사항하고 지금 현황 사항하고 똑같은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매수할 때는 불법 건축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향후에 관청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로 판단이 되게 되면 향후에 등기가 넘어온 제가 주인인 저한테 계속 그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만약에 건물 전체가 불법 건축물일 때는 이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또 부분적인 부분이 만약에 불법 건축물일 때는 이 부분만이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일종의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꼭 꼼꼼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유주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첫 시간에 뭐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있는 소유주를 맞춰보셔야죠. 그래서 동일 인물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두 불인이 불일치한다,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표시가 되었을 때는 그건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꼭 건축물 대장을 같이 떼서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그리고 지적도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똑같습니다. 정부 24, 행정관청,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만은 토지 이음이라는 곳에서도 확인하기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또 하셔야 되는데요. 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토지를 특히 부동산에 여러 부동산을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실 경우가 있는데 토지를 매수하실 때 꼭 확인해야 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첫 시간에 배웠던 등기부 등본입니다. 두 번째, 토지를 매입하실 때 꼭 보셔야 될 건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세 번째, 지적도, 임야도죠. 그리고 마지막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꼭 하셔야지만 이 네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지만 토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의 사기라든가 그런 뭐랄까요,
잘못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4가지 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대장은 뭐 기본적인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소재, 그리고 지번, 그리고 토지의 지금 뭐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소유주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지목입니다. 지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목을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이 면적입니다. 이 2가지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목은 지금 여기선 보면 대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눈으로 가서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이 땅이에요. 밭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뭐 농작물 좀 심어 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 지목을 떼봤더니 밭이 아니고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건축을 하거나 그 토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용도가 완전히 다른 용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하는 거에 대한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토지를 사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소위 말해서 저한테 아예 무용지물인 그런 땅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황과 이 지금 토지대장에 대한 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적 같은 경우도 꼭 제가 매수하려는 면적이 넓이가 맞는지 제가 매수하는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 맞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제가 한번 요거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놓아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끔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토지 대장 뭐 이런 것들을 떼봤을 때 이 건축물 등기부 등본과 이 대장들하고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일치해야지가 맞는 건데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전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2개가 같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자, 등기부 등본에는 뭐가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등기부 등본에는 권리관계라든가 소유관계 등등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그거를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나 토지의 현황, 물리적인 현황, 지금 어떤지 이거에 대한 그대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지번이나 면적, 구조, 아까 철골 구조 이렇게 나왔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2개가 불일치할 때, 그러면 똑같은 지번에 똑같은 걸 떼봤는데 이 2개가 불일치하다. 그러면 어떡하죠?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유자가 틀린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져가야 되나, 어떤 걸 기준으로 2개가 틀린데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권리관계 뭐라 했죠? 소유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죠. 이거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잡아라. 등기부 등본을. 그런데 가봤더니 뭐 건물이 구조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부 등본에 있는 면적과 토지 대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면적이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적이 맞을까요? 예. 그럼 물리적 현황이나 부동산의 표시의 불일치는 대장을 기준으로 가셔야 됩니다. 대장을. 그래서 어떤 거가 기준이 되는지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소유권이나 이런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불일치한 건지, 아니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불일치한 건지, 그걸 보셔갖고 그때 이 기준점을 잡는 기준들이 틀려집니다. 그것만 잘 파악하셔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그 등록 관청에 확인하는 절차를 무조건 밟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요것만 맹신하실 게 아니고요. 등록 관청에 가셔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불일치한지. 그걸 확인하시면 그쪽에서도 이 불일치한 사유를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하시는 절차를 걸치셔라. 이것만 믿지 말고 꼭 걸치셔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 대신 먼저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이걸로 잡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적도하고 한 임야도를 보겠습니다. 지적도하고 임야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까 토지대장이나 이런 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토지의 소재라든가 지번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대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소유주나 소유자가 가야 되는 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나 소유주 주소나 이런 것들의 소유자 정보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대장을 떼보셔야 됩니다. 임야대장을 떼보시든지요. 그렇게 하셔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놨는데 어떤 서류를 떼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지적도는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소의 흔한 주소 있죠. 몇 번지, 뭐뭐뭐의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 주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지만 표시되어 있고 어떤 동에 몇 번지만 표시되어 있는 토지, 그 땅들은 전부 다 이 지적도를 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소를 보니까 뭐뭐뭐 무슨 동에 산 앞에 산이라고 붙어 있는 이런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떼보실 때는 이렇게 산이 붙어 있는 임야도를 떼보셔야 됩니다.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기본적인 축척률이 틀립니다. 그래서 임야도의 축척률보다 지적도에 대한 축척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나 이런 것들은 지적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동일한 주소를 일반적인 땅과 그리고 이 임야, 그러니까 산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토지를 여러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실 땐 이 두 가지를 같이 떼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또 발생을 합니다. 앞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하고 불일치하는 것처럼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를 뗐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일반적으로 이 지적도의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좀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도가 이 축적상 비율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를 더 먼저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는 또 임야도의 기준을 잡아야 되고 이거 역시 두 개가 불일치할 때 꼭 해당 등록관청 부서에 가서 이 불일치한 이유,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불일치한지를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저희가 떼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아까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에서 확인했듯이 지목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지목이 여기 전이라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산이니까 임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임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지목을 확인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공적 지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라에서 인정하는 필지의 지도라는 거죠.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았다. 여기는 측량해서 이렇게 이 필지는 이렇게 모양이 됐다라는 거를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걸 가지고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사각형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필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약간 이렇게 세모나게 되어 있어요. 불일치가 올 수 있겠죠. 그럼 모양이 이상하네?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기 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적도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그럼 불일치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측량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측량을 하셔서 이 땅의 모양이나 경계들이 정확하게 어딘지 그 실질적인 그 현황 토지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 땅의 모양을 정확하게 찾으셔야지 제가 매수하고 싶은 제 땅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황 사항만 보고 현황을 파악하시면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이 땅을 사서 제가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건물을 짓든지 뭘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현황에 가봤더니 이렇게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현황을 가봤더니요. 근데 이 지적도를 확인을 안 했더니 지적도에는 보니까 도로가 붙어 있지 않는 맹지입니다. 그러면 현황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지의 가장 큰 단점은 그런 거죠. 물론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관청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관청에서는 이 현황 도로의 각 소유주들한테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받기 쉽지 않겠죠. 심지어 시골 같은 경우, 저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도로 한 곳에 뭐 수십 명의 소유주들이 엮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주들을 다 만나서 확인서를 받아온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도상과 현황사항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불일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경계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모양이나 측량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확인하고 알아보신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지만 부동산 투자 사기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이런 잘못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앞에 말씀드렸던 지적도 임야도하고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시게 되면 이 소재지라든가 지목 그리고 친절하게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까지 또 표시가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면적까지도 같이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물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 또 지도까지도 이렇게 같이 또 표시가 돼서 앞에 보시는 지적도나 임야도하고 상당 부분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또 다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지역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뭐 수질 보존 관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왜 확인을 하셔야 될까요? 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위 제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공장을 세우고 싶어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공장 설립을 못하는 행위 제한에 걸려 있는 토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수하고 나서 제가 이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싶은 용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적도나 이런 데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 거에서는 지적도나 이런 곳은 뭐 도로가 접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표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꼭 확인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거기서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는 일단 이 토지 지정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행위 제한, 좀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 지구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건폐율, 용적률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건축선이라 그래서 이 건축물을 짓는데 토지가 물러나야죠. 건축물이 토지에서 도로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건축물을 져야 되는지 그런 건축선 같은 것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접도율, 그러니까 도로가 얼마나 접해 있고 얼마나 그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접도율에 대한 표시도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을 짓는 데 있어 층수 제한에 대한 표시까지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공시지가도 연도별로 자세하게 표시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하나만 가지고도 가장 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밀집되어 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확인 서류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 그 첫 번째 시간은 등기부 등본이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토지기용 계획 확인서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동산에 대한 잘못 투자된 부분이라든가 또 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오늘 요것들만 잘 확인을 하시고 잘 습득하시고 가져가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라든가 사기 투자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꼭 자기 걸로 만드셔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길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 좋은 부분 그리고 유익하다라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좀 더 알찬, 유익한 정보로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